보고 있어요. 사건 번호가 2022 타경 36191이고요. 수원지방법원 여주 3개예요. 경기도 이천시에 초지리에 3원 엑스포 아파트 101동 701호. 물건 종류는 아파트죠. 물건 종류에는 되게 많죠, 사실. 주택은 아파트, 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이제 주택이 아닌 것들은 뭐 근린생활시설, 뭐 근린상가, 뭐 숙박시설 뭐 되게 많죠. 그리고 토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대지, 뭐 전답, 뭐 도로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 아파트가 가장 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파트를 보고 있는 거고, 건물 면적은 25.5평 전용 면적이죠. 이 면적이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의 면적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게 개념을 잡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 대지권은 16.4평이고, 매각물건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고요. 매각물건이 건물 전부, 토지 전부로 되어 있으니까 온전하게 취득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뭐 건물 전부, 토지가 없어. 토지가 안 나와 있어. 그런 게 간혹 나오긴 해요. 간혹 나오긴 하는데, 아주 간혹 나오는데, 사실 집합 건물은 토지를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고 돼 있긴 한데, 그런 경우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낙찰받으면 건물 전부만 있는 거는 건물만 취득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 접수는 여기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죠. 신청할 때 작년 10월에 하셨네요. 소유자 염땡땡, 채무자 염땡땡이고, 소유자와 채무자가 같은 분이 동일인 분이시죠. 근데 가끔 보면은 염땡땡, 뭐 김땡땡 이렇게 소유자, 채무자가 달라도 우리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물상보증인이고, 우리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옛날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거의 이제 오래됐지만은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 소유자는 김땡땡인데 채무자가 막 이땡땡 막 이래. 이게 뭔 소리야? 왜 다르지? 소유자, 채무자가? 이런 생각을 옛날에 했던 기억이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처음 경매를 접하면은 궁금해요, 되게. 궁금하고. 면적도 사실 좀 잘 모를 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뭔 면적이야? 사건 접수는 또 뭔 소리지? 이런 게 궁금했기 때문에 하나씩 말씀드리는 거고. 자, 경매 구분은 임의경매고, 임의경매는 보통 근저당의 기한 경매죠. 임의경매 같은 거는 물권에 기한 경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경매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근저당의 기한 경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잖아요. 고급 배우고. 그리고 임의경매는 뭐다 막 이론적으로 막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경매 뭐 낙찰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공부를 하면 좋은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막 굳이 막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혼자서 막 굳이 했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경매는 보통 근저당에 기한 경매구나. 근저당은 이 뭐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린 거겠다. 그렇게 정도로만 기억하면 되죠. 감정가는 1억 9천이고, 감정가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이때쯤에 보통의 시세죠. 시세인데, 왜냐면 감정평가를 하는데, 채권자가 이렇게 사건 접수를 하면은 법원에서는 감정평가, 현황조사, 송달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감정평가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때 바로 뭐 직전이든 어디든 요 근처에 뭐 매매가 된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때쯤에 시세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거래했던 게 만약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만약 이 옆층에 만약에 뭐 이게 701호인데 뭐 한 704호에 있는 걸 갖고 와서 감정가를 매겼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층수도 갖고 하니까 같은 동이고. 근데 그게 약간 특수한 거래였어. 시세는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한 1억 5천이었는데 뭐 불법이니까 하면 안 되지만 업계약 이런 거를 뭐 쓰던가 이러면은 그런 게 그대로 와서 감정이 된다는 허점이 있긴 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유튜브에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오시면은 뭐 좀 더 방송에서 얘기 못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끔씩 얘기하긴 하죠. 자, 어쨌든 간에 감정가가 1억 9천이고 한 번 유찰돼 가지고
최저가가 1억 3,300이에요. 싸죠. 그래서 우리 웬지 대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액 사건을 좀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샤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늦었다고 말씀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사건이 이제 두 번째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네. 30분 지났는데 두 개밖에 안 하고 있네. 빨리 해야겠다. 자, 최저가가 1억 3,300이고 등기사항 보시면 등기사항에는 말소기준권료 될 수 있는 거는 근저당, 압류, 임의경매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예죠. 현대캐피탈의 채권 최고액 1억 5천, 근저당권 낙찰받으면 얘를 포함해서 전부 다 소멸되니까 인수하는 게 없고 특이한 거는 일단은 후순위 채권자, 근저당권자가 있는데 NR캐피탈 대부가 있는데 먼저 NR캐피탈 대부가 경매 신청을 했어요. 임의경매 했고 선행 사건이 진행 중인데 이제 후행 사건으로 최선순위 현대캐피탈에서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후행 사건이죠. 얘는 그 무익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 없고 누구든 돈 받아가면 되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게 없죠. 그리고 압류 하나 있고 2천 세무서장 임차인 자료가 없다가 나오면은 현황부서서 보시면 채무자 소유자를 만날 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었대요. 법원에서 나갔었는데 세대 열람 해보니까 소유자, 채무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대요. 그러면은 소유자 명도하시면 되죠. 소유자, 채무자가 지금 같은 분이니까. 그리고 매각물권 명세서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자주 안 보긴 하는데 뭐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매각물권 명세서는 여기 최선순위 설정이 말소기준권료 되는 거고 임차인이 있을 때 좀 유심히 보면 좋아요. 우리가 임차인 나오는 사건에서 유심히 본 적이 있었죠. 자, 결과적으로 특별한 게 없는 평범한 사건이에요. 위치 보시면은 여기고 여기면은 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새 사건을 계속 하루에 2개씩 업로드 하고 있는데 안 한 것 같다 이거. 여기 경기도 이천은 우리가 잘 아는 곳이 이제 서울에서 나오면 성남 나오고 성남 옆에가 경기도 광주죠. 경기도 광주고 요 파란 선이 경강선이죠. 판교까지 가는 지하철이라 보시면 되는데 지하에 있는 거 아니고 복선 전철이죠. 지상으로 다니는 조그만 기차인데 전철인데 이게 경기도 광주 지나서 판교에서 성남 지나서 경기도 광주 지나가지고 초월 지나서 이천 쪽으로 경기도 이천으로 쭉 가고 부발역 이천역도 여기 있고 부발역 아래쪽이네요. 생각보다 부발역이랑 엄청 멀어 보이진 않네요. 한 3km 조금 넘어요. 자전거 타고 가면 12모이다. 이 정도면은 가깝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여기 보시면은 부발역 세권 뭐 여기도 개발도 할 것 같고 여기도 이천인데 이 아래쪽도 이천역 생기면서 개발을 좀 많이 하겠죠. 잠깐 여기 볼까? 개발을 하나? 이렇게 이 복선전철 생기면서 근처에 역마다 개발이 예상되죠. 계속 여기도 나중에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쭉 가다가 뭐 원주까지 넘어가죠 얘는. 여기 공사 예정인데 그러면은 여기가 막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경매랑은 이렇게 지하철 생기고 지하철이 예정돼 있다. 그러면 얘가 나중에는 이쪽에 역 생기는 데는 나중에 땅값이 오르겠죠. 오르고 이미 올랐겠지만은 오르고 개발이 될 여지가 많이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고 일단 한번 로드뷰 한번 볼까요? 로드뷰 보면은 요거네요. 근데 경기도 이천을 가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공기 좋은 동네예요. 공기 좋다는 얘기는 약간 휑하다는 얘기죠. 뭐 산도 많이 있고 여기입니다. 여기도 관리를 잘 해놓는다. 되게 지은 거 보면은 막 90년대 지은 거 같은데 칠을 잘해서 그런가? 자, 그러면 우리 물건이 3원 아파트 101동 84.46이에요. 면적이
한번 시세를 한번 볼까요? 시세가 84, 한 가지네, 면적이. 전용 면적이 84.45, 요거죠. 요거면, 평면도를 보면은, 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면도를 보면은, 자, 전화가 왔네요. 이렇게. 현관 들어가면 방이 3개 있고, 거실,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2개. 이렇게 돼 있고, 30평대죠, 여기 지금. 30 몇 평일까요? 외관이 깔끔해요. 깔끔하고, 이렇게. 지하 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1억 8,500, 9층이. 1억 7천, 8,500, 6천. 뭐 작년 거는 굳이 안 봐야 되겠죠. 올해 거로 좀 보면은 1억 8천대, 7천대. 얼마로 봐야 될까, 이거를? 우리 건 층수가 7층이었나요? 7층이었으니까, 1억 7천 봅시다. 1억 7천. 그리고, 이제 호가가 1억 8,500, 1억 8,500, 2억 3,800, 2억 5천, 1억 9천, 1억 7천 정도 보면 되겠죠? 내부 사진이 있네요. 내부 사진 보면, 리모델링 좀 한 건가? 이렇게 관리를 잘해놓은 것 같네요, 이거는. 전기차 충전소도 있다. 이거는 좀 손을 본 것 같죠? 내부를. 왜냐면 지은 지가 2002년도 지은 거니까. 이렇게 내부가 이쁘게 지은 게 나와 있네요. 이쁘게 손을 본 게.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2억 5천, 2억 3,800. 요거는 이제 올 인테리어를 했다. 그래서 높게 받는 거죠. 높게 받으려고 하는 거고, 매수하는 분들이. 네, 지금 1억 7천으로 우리는 보고, 이게 리모델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낙찰받으면은, 단기 매도한다면 1억 7천을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얼마 입찰을 해야 될까요? 지금 1억 9천이고 감정가는 1억 3천대예요. 1억 9천. 19억이 됐네. 1억 9천이고 1억 3천대니까 1억 3천대, 1억 7천. 얘도 지금 들어가려면은 최저가로 가야죠. 1억 3,500. 1억 3,500. 마지막에 못하는 거 지우고. 그럼 72%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경락 대출금은 70% 받아가지고 9천만 원대 받고, 그리고 월이자가 35만 원 나가네요. 35만 원 나가고, 기타 비용이 뭐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미납관리비, 청소 비용, 이거는 직접 거주한다, 아니 월세를 준다고 할 때 그런 거고, 이사 간다 그러면 내가 이사 가는 비용이고. 고기천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오시는 우리 고기천하님. 반갑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돈이 한 4천만 원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현재 시세로, 현재 실거래가로 매매한다 가정했을 때 한 3,500 정도 남아요. 이 정도면은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거 뭐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시세를 조사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현재 실거래가 요거를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고,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들어가서 한 4천, 한 400? 400 들어가서 3,500 남는다 그러면 괜찮죠. 이동훈님 안녕하세요. 우리 동훈 형님이신가? 수강생 분이신가요? 반갑습니다. 수익이 한 3,500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물론 요 양도가액을 확실하게 현재 실거래가를 임장 가셔가지고 조사해 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전세로 준다 그러면은 1억 5천이네요. 1층이. 근데 사례가 많이 없다. 그러면 현재 매물이 없네, 전세가. 전세 매물이 없네. 특이하네. 매물이 없습니다. 월세로 준다 하면은 1000에 110? 요것도 작년 거긴 한데 조사해서 1000에 110이면은 할만하죠. 왜냐면 들어간 돈 월세 준다 가정했을 때 1,000만 원 보증금 받으면은
천만 원 회수되는 거죠. 그럼 3천만 원대 투자해가지고 3,500 남는 거고, 이자가 있는데 110만 원이면은 35만 원, 뭐 40만 원 빼도 70만 원 남아요. 한 달에. 월세 되게 괜찮은데? 월세용으로 하면 되겠다.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 그럼 정리하면은, 2000에 3원 엑스포 아파트 101동 701호는 등기한상에 인수하는 게 없고요. 뭐 소유자 명도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감정가가 뭐 1억 9천 나오고 했는데, 지금 약간 1억 7천, 실거래가가 1억 7천짜리 있어가지고 1억 7천에 우리가 양도한다고 잡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최저가에서 한 200만 원 더 써가지고 1억 3,500 정도 써서 들어갔다고 하면, 양도 차익은 뭐 무주택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3,500 정도 남는 거고, 4,300 들어가가지고 3,500 남으면은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이거 월세로 주면은, 월세가 작년 사례긴 한데 한 1000에 11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월세 준다 그러면 1000만 원 해소하고 3,300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110만 원 월세 받으면 월이자가 35만 밖에 안 나가니까 40만 원이라 쳐도 70만 원씩 남아요. 월세다. 이거는 월세 가야겠다. 요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건 보실게요. 경매를